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정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봉에도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두껍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도 여기서 발생한 세력지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일봉 역시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최근에 발생한 선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 조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위에도 하나 있죠. 두꺼운 세력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저항을 맞고 있죠, 그죠? 이 자리 앞에도 한번 저항을 맞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선들이 위아래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월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하고 같이 참고했을 때 그렇게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은 어떤 조금 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매수구간은 아니죠, 그죠? 매수구간은 패턴, 그러니까 제 기준의 어떤 패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이 매수구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지금 이 선은 이 세력선은 이 파동에서 나왔지만 이 두 선은 이 선은 여기에서 나왔고요, 이 선, 그죠?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참고했을 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은 이 앞에 파동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선은 여기서부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파동 나올 때 이것도 생겼고, 그러면 이런 구간은 21선 위에 있는데 이런 구간은 충분히 어떤 매수 구간으로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매수 구간을 지난 거지 않습니까? 월봉상으로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월봉상으로는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고 지금 근데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도 위치가 여기 세력선 위에 비중이 다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이 패턴이 만약 상승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막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여기 고점 정도에 만약 상승이 오더라도 고점 정도에 오면 다시 조금 밀렸다가 월봉상으로 조금 더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밀리면 이제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탄탄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봉상은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장을 맞고 있죠, 그죠? 잠시만요. 월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위로는 선이 없죠, 그죠? 월봉은. 자, 주봉에서는 지금 이 세력선과 이 세력지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굵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나왔고, 얘는 위에 빨간색 세력선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와 여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요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하단에 있죠, 그죠?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또 여기에서 근접한 단기적인 거리에서의 어떤 매수 구간을 보시면 이런 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빼는 거는 분명히 어떤 대체거래소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을 거고, 그죠?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면 요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죠? 21선 위에 있고 밑에 이 선들은 이미 한참 앞에 이런 데서부터 계속 있었던 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좀 멀리 보면 이런 구간도 매수 구간 될 수 있었겠죠, 그죠? 스윙 관점, 스윙 이상의 어떤 관점으로만 봤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근을 기준으로는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와 있고, 그죠? 여기서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을 기준으로 조금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21선은 아직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21선은 아직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을 이제 살짝 자리 잡고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세력지선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고 이 세력선과의 거리도 조금 있죠, 그죠? 이 세력선이
이 파동에서 나왔으면 고점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 일단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빠졌죠. 근데 21선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라도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21선이. 그죠? 왜냐면 지금 얘가 여기 자리 잡고 조금 더 상승을 주고 빠지더라도 이런데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빠지면 여기도 지지받겠죠. 올라갔다 빠지면.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는 요 구간 중요하겠죠. 그죠? 요 구간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얘가 상승을 조금 유지해 줄 수 있다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자리 잡고 그리고 요 올라온 다음에 여기 앞에 고점을 뭐 시도를 한다든지 돌파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돌파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그 위로는 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1선이 뭐 자리를 안 잡았거나 아직 또는 여기 정도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를 이 세력선 위로를 가고 있는 중인데 주가만 강하게 올라와 버리면 그 위로는 매도라고 보는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매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빠지더라도 얘가 21선이 꾸준히 좀 올라와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밀리더라도 밑으로. 그리고 21선이 여기까지 자리 다 잡고 난 다음에 조정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고 그때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또 그 조정 구간에서 추가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뺄 수도 있어요. 여기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 맞고 빠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는 동안 21선 계속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봐요. 일단 21선이 여기라도 자리 잡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잡고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을 주고 또 요 위에 올라오더라도 돌파를 하지 않고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고 다시 밀리고 그러는 동안 얘는 열심히 올라오고 그런 어떤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1선이 일단 여기 1차적으로 자리 잡고 꾸준히 올라와서 여기 자리 잡는 동안에 얘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뭐 이 안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저항 맞고 강하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러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락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21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용 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간. 선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당장은 지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봉에서 지금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 보조지표가 밑으로 좀 빠져 있거든요. 여기 세력선으로부터 최근에 발생한 이 세력 지지선으로부터 밑으로 비중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뭐 어차피 위치가 지금 신규 진입할 위치는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보조지표가 세력 지지선 위에 비중을 조금 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만약에 보조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력지지선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상승밖에 없어요. 상승이 나와야 어차피 따라 올라가는 것이니까 보조지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더라도 만약에 뭐 어떤 의도에 의해서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상방을 보고 움직여 주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봉 역시도. 근데 당장은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구간은 신규 진입 구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밑으로 빼주면 이런 구간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당장은요. 숏스윙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봉을 봐야겠지만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구간은 신규 진입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진입은 어차피 스윙 이상의 관점은 이 구간인데 지나왔잖아요. 그죠?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21선 자리 잡고, 그죠? 상승을 한번 강하게 주고 조정 줄 때 21선의 위치가 어딘지 보고 해당되는 보조지표의 어떤 패턴도 보고 신규 진입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주봉 내용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차트를 한번 확인할게요. 예, 일봉을 보시면 일봉 역시 최근에 발생했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세력선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향을 당장 줄 만한 세력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이 구간. 이 구간 좀 앞에 근접한 거리이긴 한데 뭐 달수로는 뭐 작년이죠, 그죠? 거의 1년 전 가깝네요. 어쨌든 이 파동에서 이 세력선은 나왔습니다. 굵은 선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세력 지지선과 이 세력 지지선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또 세력 지지선이 하나 있죠. 얘는 여기서 나왔고요. 앞에 이 파동에서 나왔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력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선 역시도 요 파동에서 이 세 선은 다 나왔네요. 이 안에서 다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쭉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 일봉에서 이렇게 주봉과 보면 월봉은 대체거래소에서 저렇게 해도 좀 주기가 길다 보니까 크게 어떤 패턴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일봉에서는 이런 게 나와버리면, 대체거래소에서 이런 게 나와버리면 차트가 좀 망가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왜 건의를 했냐면 어떤 종목이었죠 오늘? 예, HK이노엔이 아마 뭐 이런 형태로 하여튼 움직였어요. 상한가를 때리고 한주인가 팔리고 아마 상한가에 한주인가 거래가 되고 아마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뭐 하여튼 한참 밑에서 이제 또 거래가 돼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움직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해당 거래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래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방법이 없냐 해결책이 없냐 라고 조금 문의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자주 나와요. 이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조금 예 거래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건의를 해봤고요 오늘.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일봉상 매수 구간을 보자면 뭐 이런 구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선들은 한참 이전에 나왔습니다. 한참 앞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 이전 이 상승이 나올 때 요런 데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죠, 그죠? 쭉 와서 보면 요 가격대지 않습니까? 최근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여기 21선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주가 빠져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뺄 때는 여기 세력선이 있었죠, 그죠? 밑에 하단에 한참 앞에서 나온 선이 있었습니다. 세력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세력선이 아니고 세력 지지선이 여기 있었죠. 어쨌든 뭐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해가 나오면서 여기에 패턴이 좀 깨졌습니다. 여기 생략된 모의지표를 보게 되면 패턴이 좀 깨져서 예 조금 이상하게 움직였고 어쨌든 매수 구간은 여기고 일봉상으로는 최근을 기준으로는 뭐 이런 구간도 그죠? 숏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왜냐면 여기 세력 지지선이 있고 이전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 자리가 있고 그리고 굵은 선이죠. 그리고 여기도 세력 지지선이 있고 여기 세력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세력선에 대해서 근접하게 21선이 근처에 있다가 주가만 조금 밀리는 자리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분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숏스윙 여기 파는 자리죠. 숏스윙이니까 여기 저항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력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입니다. 그리고 세력 지지선도 한참 이 파동에서 같이 나온 세력 지지선도 있고 한참 앞에서 나온 세력 지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나온 이 세력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다 당량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다 저항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라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숏스윙으로 들어왔다면 뭐 이런 데서 욕심 없이 그냥 던지고 나오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일단 그렇고요. 현재 어쨌든 매수 구간을 놓치고 지금 밀리고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굳이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저항 맞고 또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21선이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21선이 여기 있고 지금 이 세력 지지선에 살짝 교차하고 있죠, 그죠?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않았죠. 하지만 뭐 다음 주에 특별한 일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짝 안착을 하겠죠, 그죠? 안착을 하고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위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주봉과 월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매물대로 한번 이렇게 파동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질지는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 상승을 한번 주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이 상승이 한번 나오는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21선이 지금 아직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다음 주에 자리를 확실히 잡는 것을 보고 그죠?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얘가 2위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지금 이 세력선은 맨 상단에 있는 것과 이 세력선은 고점이 달라요, 그죠? 이 세력선은 고점이 여기고 이 상단에 있는 고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거리감이 아직은 좀 있잖아요. 일보이긴 하지만 거리감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선까지는 거리감이 더 있죠. 근데 주가만 예를 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매도인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매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단기적으로 매도라고 생각하냐면 21선이 여기 있으면 이 근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가만 이렇게 밑에 있는데 21선이 밑에 있는데 주가만 강하게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조정을 한번 받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 대신 일단 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 잘 지지를 받아야겠죠, 그죠? 올라왔다면 올라온 뒤에 이런 구간을 잘 지지를 받고 있고 21선은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패턴도.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같이 참고를 해서 패턴이 만족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어떤 파동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1선은 꾸준히 올라와주고 뭐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뭐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빠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진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1선 그러면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더 빠지겠죠. 근데 빠지면 이런 구간이 중요합니다. 일봉상 그죠? 이런 구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두 개나 있고 여기 세력선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빠진다면 이런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하게 앞에 고점들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뭐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은 그냥 단기적으로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떤 조정 구간에 있는 구간 잘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21선 위치를 잘 보고 다시 매수 구간을 정해서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정 기간, 일정 패턴을 두고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투자 포지션에 따라 투자를 하는 어떤 기법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해당 종목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일단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당장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때 그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 그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떤 라인이 중요할 수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